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는지,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울산의 23층짜리 새 건물, 한국석유공사 사옥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1,860억 원을 들여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석유공사가 팔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17년 이 울산 신사옥을 민간 회사에 매각한 뒤 재임대 쓰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집행한 임대료만 480억 원에 이릅니다. 지금 임대료로 몇십억씩 내고 있다는 걸 들으시면 좀 어떤 기분입니까? 원래 있겠습니다. 사과가 낫지 않습니까? 전사보다. 석유공사는 왜 완공 3년도 안 된 새 건물을 팔고 새빵살이를 시작했을까? 박근혜 정부 때 기획재정부가 공기업들의 부채를 줄이겠다며 자산을 팔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을 했고 또 여론의 따가운 비판을 받아온 방만 경영을 과감하게 해소함으로써 석유공사는 꼭 사옥을 팔아야 했을까? 지난 2018년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판 게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건물을 팔고 새빵살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임차료 등으로 15년 동안 585억 원의 손해를 볼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건물을 사들인 건 누구일까? 코람코 자산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1980년대 말과 90년대 말 두 번이나 재무부 장관을 지낸 이규성 씨가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2대 회장은 금감원 부원장 출신 이우철 씨, 현 3대 회장은 금감위 부위원장 출신 윤용로 씨입니다. 역대 회장 3명이 모두 재무부 관료 출신, 현 기재부 출신들이 주축인 회사입니다. 코람코는 이 건물을 사서 석유공사에 다시 임대해주고 지난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년 9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렸습니다. 코람코 자산신탁이 100% 출자한 자회사 코람코 자산운용. 이 사진 가운데 눈에 띄는 인물이 보입니다. 론스타코리아 대표 출신의 차정화 이사 옆에 나란히 등재된 인물, 유일호 사회이사입니다.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공기업 자산을 팔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의 마지막 수장입니다. 유 씨는 2017년 퇴임한 뒤 올해 3월 사회이사로 이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공기업 정책의 설계자였던 우리가 기재부에 있던 장관이라든지 관료들은 전부 다 영전하고 또 이런 그 자산 신탁 회사에 아주 많은 보수를 받아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느냐. 유일호 씨는 석유공사가 코람코에 사옥을 매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큰 지침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자신은 구체적으로 무슨 자산을 누구에게 파는지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가 코람코 측에 그 자산 매각했다는 거는 모르고 계셨나요? 석유공사가 그런 걸 했어요? 조차를 전혀 몰랐고 일일이 개별 사안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거나 이제 직접 들으신 바는 그럴 수가 없죠, 구조상. 네. 그것까지 일일이 다 하면. 코람코는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건물을 매입했으며 유일호 씨를 영입한 건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감사원은 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아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완공이 된 지 3년도 안 된 새 건물을 팔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안 써도 되는 임차료를 썼다는 건데요.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도 또다시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좋은 정책일까? 석유공사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빚더미에 오른 건 이명박 정부 때였습니다. 자원 외교를 한다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캐나다 석유회사인 하베스트를 인수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2007년 부채 비율이 64%에 불과했는데 2016년 528%까지 치솟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들의 빚이 너무 많다며 자산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석유공사의 사옥 매각은 빚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을까?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자기 건물을 팔고 새빵살이를 하면서 내야 할 임차료가 15년 동안 1,446억 원입니다. 임대료율은 4.87%. 반면 석유공사가 채권 발행으로 빚을 낼 경우 이자율은 2.67%에 불과합니다. 공기업들은 신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채권 이자는 798억 원, 사옥을 갖고 있을 경우 내는 각종 세금을 더해도 585억 원 손해를 본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석유공사는 사옥을 팔면 부채 비율이 13.8%포인트 낮아질 거라고 전망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옥 매각 당시 석유공사의 빚은 18조 원, 매각 대금 2천억 원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빚은 고작 1% 줄어듭니다. 게다가 석유공사는 이 돈으로 빚을 갚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놓거나 사업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지은 지 3년도 안 된 사옥을 대체 왜 판 걸까? 당시 석유공사 사장은 사옥이라도 팔아서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가 문제기업이잖아요. 항상 관리 대상, 중점 관리 대상인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정부에서 반대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산업부도 추진하고 싶어하고 저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제 와서 건물을 다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원래 5년이 지나면 재매입할 수 있는 계약 조건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 재매입을 포기하고 임차 기간을 5년 더 연장했습니다. 5년 뒤 재매입할 때는 판돈보다 최소 250억 원, 최대 340억 원을 더 줘야 합니다. 건물을 사서 전 주인에게 바로 다시 임대해주는 계약. 덕분에 코랑코의 투자자들은 공기업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챙기고 덤으로 나중에 매각 차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받은 건 석유공사 실무 책임자 3명이 전부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은상 기자. 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들에게 이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기시감이 들 만큼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한 말까지 똑같은데요. 2013년과 2022년의 말을 잇따라 보시겠습니다. 네.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산을 팔라고 강조했다는 점인데요. 지난달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 매각 방침을 내놨는데 가능하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을 콕 집어서 수도권에 본사가 있으면 공공기관은 자산 가치가 높은 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수도권에 지사가 있는 곳도 매각 등 활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도권이면 아무래도 지방보다 가격도 높고 네. 또 개발 가능성도 높은 곳들이겠네요. 네,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굳이 자산 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들은 민간이 살만한 자산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누가 가져갈 거냐. 10중 8구는 개발업자들이, 토지 개발업자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가져갈 것이다. 네, 특히 정보력도 있고 자본력도 있으면 유리하겠죠. 앞서 석유공사 건물을 사간 코람코도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자산 매각이 결국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좋은 일 시켜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들은 기재부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네. 앞에 우리가 석유공사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또다시 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 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 네. 그만큼 기재부가 막강하다는 뜻이겠죠. 이러니 공공기관들 입장에서는 뭐라도 팔아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익인지 잘 따져보지 않고 자산을 팔면 석유공사처럼 나중에 손해보고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공공기관이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자산 얼마나 팔았는지로 평가하는 건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공공이 소유한 건물이나 땅 같은 자산을 공공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나라가 갖고 있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팔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오늘도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 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총 16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매각하고 놀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동산을 민간에 팔아서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재정에도 보태겠다는 건데 매각 대상은 노후 관사, 소규모 유휴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정부가 노후 관사라고 밝힌 건물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어디에도 관사로 쓰인 흔적은 없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엔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 개발을 맡겨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자손들한테 물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정말 기업이나 가게가 쫄딱 망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팔지 않아요. 소규모 유휴지라 판다는 강남 땅도 찾아가 봤습니다. 유휴지는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엔 지은 지 9년 된 6층과 4층짜리 건물 2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역시 과거 기재부가 위탁 개발한 건물로 미용실과 법률사무소를 비롯한 다양한 매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실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문제는 채워지긴 하죠. 노후주택이라는 곳은 어떨까? 세 채 모두 2008년에 지어졌는데 역시 주변 상권이 발달했고 대부분 1층에 상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결국 팔려고 하는 국유재산이 유휴지, 관사, 노후주택이라는 기재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셈입니다. 지금도 노후 관사인가요? 그 노후 관사를 개발해서 지금은 다른 빌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해당 건물들의 감정가가 2천억 원 정도라고 밝혔는데 부동산 상승기와 맞물릴 경우 새로운 건물주는 이를 되팔기만 해도 적잖은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임대 계약을 맺은 매장들은 건물주가 민간으로 바뀔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안 좋아지겠죠? 딴들 건물주들은 되게 크게 금액을 올리는데 여기 딱 정해진 5% 한분에서 올리니까. 현장에 가보기만 하면 이른바 노는 땅이 아니라는 게 바로 드러나는데도 이를 숨기는 이유는 결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까지 갖춘 알짜 부동산을 팔려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부동산은 감정가가 수십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인 만큼 실제로 사들일 수 있는 건 기업이나 자산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든 만큼 팔아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데 정부 자산의 공공성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